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시의 연방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마련한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만에 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는 11월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진보 신예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연방 자금을 뉴욕시에 지원하지 않겠다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자칭 뉴욕시 공산주의자 맘다니는 우리의 위대한 공화당에 일어난 최고의 일 중 하나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한때 위대했던 도시 역사상 어떤 시장도 겪지 못한 워싱턴과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억하라, 그가 가짜 공산주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인 나에게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는 어떤 자금도 받지 못할 것인데 그에게 표를 줄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이념은 수천 년 동안 항상 실패해왔다. 다시 실패할 것이며 이는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맘다니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14일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하자 다소 충격적인 전개이며 뉴욕시의 매우 나쁜 일이다. 좋은 돈을 나쁜 곳에 보낼 이유가 없다며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경선에 참여했던 아담스 시장은 28일 언론의 끊임없는 사퇴설과 선거자금위원회의 매칭펀드 지급 거부로 더 이상 선거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3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1913년 이후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첫 현직 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만 뉴욕 선거법상 5월 30일까지 공식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현직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으며 불완전한 문서 제출과 불법 기부 의혹으로 매칭펀드 지급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 속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이 아담스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반맘다니 단일화를 위해 쿠오모 중심의 보수 진영 통합을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극비리의 아담스 시장에게 출마 포기 대신 중동 국가대사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마련한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주가 지원하는 이번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도 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환급 금액은 신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75,000달러 미만이면 $200, 75,000달러 이상 $150,000 이하면 $150를 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 등 가구 단위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 $150,000 미만이면 $400, $150,000 이상 $300,000 이하면 $300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기준 뉴욕주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환급 조치로 약 8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만에
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불법 체류자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으며 이 중 40만 명은 ICA와 CBP에 의해 강제 추방됐고 나머지 160만 명은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먼 총수는 이러한 수치가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한 강경책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국경 차단과 함께 미국 내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에게 하루 998달러, 최대 5년간 약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며 자진 출국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5,000명 수준인 ICA 단속 요원은 15,000명까지 3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ICA 요원 1만 명 선발에 15만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1만 8천 명에게 잡오퍼를 제공한 상태로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조지아 등지에서 훈련시켜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ICA와 287지 협정을 맺고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지역 사법기관 수는 올해 1월 135곳에서 현재 1,00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버지니아 주경찰 등도 교통단속만으로 이민 신분까지 검문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부터 이민 단속에 동참하는 지역 경찰과 보안관에게 급여, 복지, 초과 근무 수당까지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민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행정 혼선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미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달 약 7,40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 및 저소득층 현금 보조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국은 올해 들어 이미 1,230명을 감원했고 이 중 1,000명은 전화 고객센터로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200여 개 지역 사무소의 인력은 줄곧 서비스 부담은 커지면서 전화 예약 시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통화가 연결돼도 지역 사무소 방문 일정은 평균 6주 후에나 잡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말까지 총 7,000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직원들은 해고 불안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국민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들이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절차조차도 보안 강화를 이유로 지역 사무소 방문이 필수화되면서 불편을 더하고 있고 예약 없이 방문하면 30분 기다린 끝에 퇴짜를 맞는 사례도 속출 중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처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직접 출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예배 중이던 미시간주에 있는 한 몰몬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미시간주 그랜드블랑 타운십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화재와 함께 총격이 발생,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도 경찰 추격 과정에서 숨져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건 당시 시설 안엔 예배를 위해 신도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픽업 트럭을 몰고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신도들을 향해 돌격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격 후 교회에 불을 지른 뒤 자리를 떴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교전 끝에 오전 10시 33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교회는 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미시간주 버튼에 거주하는 토머스 제이컵 샌퍼드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04년 인근 고등학교를 졸업 후 2008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엔 이라크 자유작전에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폭력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총격 용의자는 사망했고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의 유행병은 즉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주지사 책임으로 일정 부분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 및 관세 부과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산업 전문가들은 관세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비용 상승에 따른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영화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리우드 영화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폐기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2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내 대학들이 입학,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종 대신 실력을 먼저 고려하는지 등을 판단해 이를 연구비 지원 방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해당 연구에 대한 과학적 이점과 동료 평가 등을 근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비 지원 방식이 적용되면 앞으로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이나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종, 민족적 배경이 아닌 개인의 실력을 평가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외국인 입학과 관련해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대학이 지원금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대학이 이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의 목표에 대해 대학 캠퍼스에 급진주의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대학들이 확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스타 투자자로 불렸던 하워드 루빈과 그의 비서가 수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과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루빈은 26일 코네티컷 페어필드의 자택에서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루빈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성매매 감옥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의 월 임대료는 18,000달러였습니다. 침실벽은 빨간색 벽으로 칠해졌으며 방음 처리가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사용할 용도로 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개인 비서인 제니퍼 파워스의 도움을 받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6명의 여성을 모집해 돈을 주고 결박 및 가학, 피약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루빈의 행위가 여성들이 동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루빈은 중독 및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취약한 여성들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파워스가 인신매매의 주요 실행 계획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 거주 중인 파워스도 같은 날 체포됐습니다. 루빈은 26일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빠른 서비스를 내세운 드라이브스루 전문 카페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팬데믹을 계기로 익숙해진 비대면 소비 방식이 지속되면서 더치브로스, 스쿠터스 커피, 블랙록 커피바 등 드라이브스루 전문 카페들이 급성장 중입니다. 이들 카페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로, 블랙록 커피바는 고객 응대를 90초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라인버스터라는 직원을 배치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커피 소비자 비율은 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쿠터스는 5년 새 매장이 3배 늘었고 더치브로스는 매주 3개씩 신규 매장을 열고 있으며 블랙록 커피는 2035년까지 매년 20%씩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매장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와는 대조적으로 스타벅스는 17,000개 미국 매장 중 절반가량만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와 낮은 투자 비용을 앞세운 드라이브스루 카페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드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유동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쿠터스, 더치브로스, 세븐브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스타벅스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구치소 수감 22일 만인 지난 26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모나 성인의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국 내 30만 명 이상의 미성년 이동 아동들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물가 장기화와 소득 분화 우려로 9월 최종 소비자 심리지수 55.1로 집계되며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30일 요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현행 34달러인 지하철과 버스 일주일권 요금을 35달러로 1달러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후 전자투표기 부정 의혹을 제기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전자투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명예훼손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완화된 전 세계 금융 여건과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중국과 미국, 독일 등 올해 2분기 기준 전 세계의 부채 규모가 337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진행한 전기차 평가에서 2026년 전기차 톱픽 세계 부문에 현대차, 기아 전기차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1분, 해지는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오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맨해튼 차이나타운 YMCA에서 가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 등 50개의 기관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